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헤어졌지만 얼마 안 가서 어차피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헤어졌는데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헤어질 정도의 일인가? 명확한 헤어짐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예요. 당연히 불만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남들도 다 겪는 일인 것 같고, 또 여기서 답답하게 느껴졌던 게 상대가 말을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하겠다고 수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더라도 서로의 연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이별이 아니라 노력과 화해를 위한 그런 헤어짐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 서로 바라는 게 있어요. 우선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게 있었는데 상대가 안 들어줬든 못 들어줬든 결국에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충분히 헤어짐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헤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상대방도 나에게 바라는 게 있었는데 나조차도 100% 상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떳떳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헤어질 수는 있어도 조금만 지나서 생각을 해봐도 나도 상대에게 다 잘해주지 못했는데 바랬다는 게 되게 웃기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헤어지기에는 아직까지 서로 노력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적어도 나부터 먼저 잘해주면서 바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뒤돌아보면 다시 만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서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양가 감정을 다 느끼는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좋은 선물, 비싼 선물도 많이 사주고 데이트를 할 때도 돈을 아끼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트 코스도 가보고 항상 색다른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일이 너무 많은 남자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 무조건 내 삶에서 일이 1순위고 일을 통해서 자존감도 유지가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눠주는 것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점이 더 많은 건데 내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때 장점이 너무 뚜렷한 만큼 앞으로도 일이 훨씬 더 잘 풀릴 사람이다, 그래서 더 바빠질 사람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나와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헤어지자고 했다가도 이 사람의 장점과 매력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면 앞으로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의 예시로는 나든 상대방이든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잘 챙겨주는 거죠. 아플 때 잘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생활 속에서 부족한 게 보이면 알아서 챙겨준다든지, 또 상대의 스케줄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항상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섬세하다를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너무 예민하다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것도 양가 감정이 들 수 있는 게,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대방이 섬세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섬세하게 또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챙겨주다가도 꼭 한마디씩 거든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놓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맞춰볼 때까지 다 맞춰보고 완전히 정내미가 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예요. 사실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알아. 근데 이 근데라는 단어가 붙을 때 나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럴 때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중요하게는 나도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헤어지니 많이 해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덜 싸웠고 싸우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다시 만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 또 감정 소비만 하다가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홧김에 헤어진 경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무조건 홧김에 헤어졌다고 해서 다시 만나는 건 아니고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오랫동안 반복된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문제를 우리가 처음 겪고 처음 싸워봤거나 아니면 아직 몇 번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홧김에 너랑 나랑은 안 맞는다고 해서 헤어진 거거나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너무 홧김에 헤어졌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섣불렀다고 판단을 하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 맞춰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서로가 조금씩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 순간 감정이 돈독해지고 서로 노력을 할 힘이 생기겠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별로 잘못을 한 게 없고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내가 상대에게 듣고 싶은 말도 있고 사과를 받고 싶기도 하니까 결국 연락을 유도하든 아니면 내가 연락을 해서든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남아있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진 경우예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다시 만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각자 아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만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서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둘이서 1+1이 됐을 때 미래에 대해서 가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며칠 동안 버텨보겠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까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 빼고는 우리 사이에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고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만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 정년기에 들거나 아니면 결혼 정년기가 지나는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쯤 돼서 이제는 주변 친구들도 각자 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거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만족할 만한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렇게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을 하던 것도 완전 끝이 나겠죠.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사연인데 혹시나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채널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는데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